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10년 동안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 보는 법과 면접 보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은 얼마나 이익이 남는지 보고 그 매출에 맞게 파트타임, 미술학원 같은 경우는 파트타임 선생님을 많이 고용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벌어야 되는 돈으로 선생님들을 고용해서 없는 돈에 월급을 줬던 시절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는 그때 20대였고 아직은 돈을 축적해서 이렇게 벌어야 된다고 굳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뭔가 완벽한 커리큘럼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을 짜면 그거에 대한 세부사항을 의논하고 실험해보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도출을 하고 그리고 그걸 교재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저희 빠삐용을 거쳐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어떤 직장이든 사람이 가장 힘든 거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 때문에 힘든 일도 많았고 또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학원에 따라서 분위기와 시스템이나 아이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도 계실 거고, 그리고 학부모 응대하는 게 성격상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들 저랑 너무 잘 맞고 파악하는 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밌고 싶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때까지 제가 솔직히 10년 동안 하면서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이분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면 20대 여자 사람 그리고 미대생이잖아요. 얼마나 변동수가 되게 많아요. 결혼, 학업, 직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그리고 여자 사람 얼마나 딜리끼답니까? 그리고 미대생,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분들이 대다수죠. 그렇다 보니까 여자 사람, 20대 미대생들과 함께 꾸려나가는 그 선생님 시스템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제가 선생님들에게 애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어려움이나 그런 것도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교육에 있어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제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거기다가 빠삐용은 교육적인 마인드 없이는 사실 이해하기조차가 좀 불가능한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미술학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교육적인 부분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체득해가지고 그걸 아이들한테 실현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도 들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추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어릴 때랑 지금이랑 예체능 교육비가 크게 오르지를 않았어요. 정말 놀랍게도 10만 원대의 교육비로 모든 예체능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감성도 채우고 그다음 직업으로서도 뭔가 자리를 잡으면서 교육적 마인드도 갖춰야 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면서 이런 척박한 아동미술 시장에서 서로 현실적인 걸 맞춰가면서 살아남기란 정말 산 넘어 산 중에 저는 끝판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미술 분야에서 교육적인 마인드를 갖추면서 굉장히 전문적인 선생님을 구비하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그게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통틀어서 생각하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힘들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걸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해왔고, 그러면서 공통적인 어떤 법칙 같은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진짜 피해야 하더라, 이런 상황은 피해야 하더라 하는 공통적인 그 법칙 3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겉으로 굉장히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숨기는 게 많다라는 게 여러 경험을 통한 첫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교재를 복사를 해간다거나 옆에 빠삐용을 차릴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앞에서 엄청 예의 바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한테 너무 예의 바르게 하는데 했던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뒤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피해야 할 상황인데요. 멀리 떨어져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한번 맡겨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유효기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믿고 싶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커넥트만 잘 유지한다면 괜찮을 거다. 그만큼 오랫동안 알고 보고 지낸 사이라면 가능할 거다라고 착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원을 운영하면서 서울을 운영을 한 적도 있고요.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을 운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믿고 맡긴 지 한 3개월,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썩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썩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관계에 믿음과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메일도 확인하고 통화하고 그 커넥트를 유지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거리에 대한 문제는 저는 끝까지 풀지 못한 숙제로 남기고 이제 그 고리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급여 협상 테이블에서 뭔가 이견이 생긴다면 그 문제는 또 나중에 다시 오게 될 거예요. 그 처음에 급여 협상 테이블에서의 모습과 마지막은 똑같다라는 게 여러 경험에서 얻은 공통점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부인 사람 보는 기준 거기서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해도 좋은가요? 라고 생각이 들죠.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의 기준은 사실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랑 잘 맞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좋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확실할수록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찾기가 좋겠죠. 근데 이런 기준을 떠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랑 잘 맞는 사람으로 좋은 일메이트로 오랫동안 함께 남는 법칙, 공통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람 보고 부인을 하는 기준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때까지 좋은 일메이트로 함께 오래 남았던 사람과의 공통점은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고 그걸 얼마나 더 잘 발휘하게 하는가가 즐겁게 뿌듯하게 함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관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본성과 성향에 맞는 일일수록 오랫동안 즐겁고 뿌듯하게 일할 수 있는 거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장점을 잘 캐치를 해야겠죠. 만약에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많은 것을 장점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생각이 많은 걸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재밌는 거, 잘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장점이 있으면 그거에 따른 단점이 있을 거예요. 장단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이 있으면 말이 많은 사람, 그러면은 그 말이 많은 사람의 그 말이 많기 때문에 있는 단점이 있을 거예요. 말 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말이 많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학부모님들이랑 소통도 되게 원활하고 브리핑도 잘하고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소통이 잘 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근거 없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학원의 가치나 방향성에 맞지 않는 어떤 말을 너무 투머치하게 하지 않도록 제가 좀 예견을 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맞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의 장점도 잘 알고 있고 스스로 단점도 잘 파악하고 있고 우리가 서로 그걸 공유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건 단점을 이렇게 보완을 해가면서 너의 장점을 키워보자 라고 소통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그걸 이제 보완해주고 펌핑해주고 하는 그런 걸 유지를 잘 해야겠죠. 그리고 뭐 생각이 많은 사람은 연구하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적합하겠죠. 근데 이제 대신에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좀 현실적으로 정리가 안 된다거나 행동으로 안 옮겨진다거나 너무 이상적이라거나 뭐 그런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행동하고 실행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것에 맞춰갈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서포트를 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장점, 하지만 이거에서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말짱 꽝이겠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솔직하게 서로 소통하고 합을 맞추는 거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이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면 제일 먼저 1순위로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때까지 제가 좁은 일메이트로 오래 남은 사람들과의 어떤 법칙이랄까? 그런 노하우입니다. 이걸 이제 베이스로 깔고 제가 이제 사람을 보고 면접을 보는 기준에 대해서 7가지 정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